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보리.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부른 노래가 바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막 불려졌던 노래고, 이후에도 우리가 여러분 특히 새야 새야 파랑새야 이 노래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자, 이게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내용이 반영된, 그리고 그 당시 농민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궁금하지요? 자, 오늘 수업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고고고. 자, 교과서 우리가 몇 쪽? 112쪽 펼게요. 112쪽. 오늘 어디까지 하냐면, 자, 쭉쭉 넘겨서, 여러분, 자, 이거 결국 동학농민전쟁 실패로 이제 그 전봉준이 이제 여러분 앞송되어 가는, 가날 앞송되어 가는 데까지. 그래서 교과서 116쪽까지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교과서 112쪽.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다. 자, 주제 열기. 1894년에, 자, 1894년 갑오년에, 여러분, 전라도 고부 지역에서는 가나를 쳐부수고 한성으로 진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자,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있겠나? 하면서 분노했대요. 그럼 농민들이, 자, 이처럼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이유,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대로 지내서는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난리 난 게 잘 됐다 하는, 이렇게, 자, 봉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군수의 행보에 못 견디겠소. 가나를 쳐부수고 한성으로 갑시다. 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나 보겠습니다. 자, 동학의 학상과 교조 신원운동. 자, 여러분, 동학은 말 그대로 동쪽 학문. 자, 누가 창시했냐면 최재우. 이 사람은요, 경주의 몰락 양반이고 자신이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재우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동학을 1860년에 창시했어요. 아짜, 여러분, 근데 동쪽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대되는 서쪽이 있죠. 그래서 서학에 반대해서, 서학은 여러분 천주교를 서학이라 하잖아요. 서양 학문, 이거 믿으면 서양 종교, 바로 천주교, 구교. 여러분, 이거 막 천주교 때문에 병인박해, 병인양요, 프랑스랑 갈등, 이런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서학에 반대해서 우리는 동학이 있다 하면서 최재우가 창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랑 동학의 기본 이념이 같아요. 뭐냐면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동학은 내 마음에, 누구나 다 마음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처럼 귀한 존재다.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런 평등 사상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 신분제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자, 이를 괘씸하게 여겨서 결국 1864년 이제 최재우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무슨 죄로 처형당하냐면 혹세무민의 죄. 자, 혹세무민의 제목으로 처형당하는데, 혹세, 세상을 미혹, 현혹시키고 어지럽게 하고 백성들을 속인다 는 제목으로 처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 동학을 창시한 사람을 교조라고 하거든요. 종교의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종교의 할아버지. 네, 종교의 할아버지, 종교의 조상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을 당하니까 여러분, 동학은요, 조선에서 믿으면 안 되는 종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학 교도들이 많은 핍박과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떳떳하게 믿고 싶다. 떳떳하게 믿으려면 우리의 억울하게, 자, 죽임을 당한 교조 최재우가 억울함이 해소돼야만 우리 동학도 떳떳하게,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다 해서, 자, 교조 최재우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운동. 그래서 교조순 신원운동을 동학 교도들이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이랑 개항한 이후에, 자, 정부는 무슨 정책 추진, 개화 정책 추진,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그거, 1881년 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면 둘 다 여러분, 일본의 공사관이 부서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배상금을 우리가 둘 다 지불했잖아요. 지급하면서 국가 재정 없어요. 자, 그러면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여러분 그 농사 지어서 10분의 1 내는 세금 있잖아. 조세 부담이 더욱더 늘어나요. 자, 늘어나고 또 일본으로 곡물이 유출돼서 물가가 폭등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 강화도 조약, 그 조일수호 조규 프로, 그 조일무역 규칙, 여러분 조일무역 규칙에서 곡물의 무제한 유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곡물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했잖아요. 무제한 유출되면서 물가 폭등하고 또 우리나라 면포를 생산하는 농민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데 왜 입었냐면 청가 일본 상인이 우리나라에 뭐를 판대요? 값싼 영국산 면직물을 들여와요. 이거 여러분 영국은요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 성공해서 공장에서 면직물 마구 찍어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거 다 수제로 이제 그 배틀 직조기로 막 짜잖아요. 직포 이거 배틀로요. 그러니까 자 손으로 만든 면포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아예 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게다가 관리들의 부패와 수탈이 심해지자 전국에서 농민 봉기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 세도 가문 자 이거 여러분 지금 그 세도 정치 때도 이제 매간매직이 성행했어요. 성행했는데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 진주밀란 이런 것도 일어나고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1862년 진주밀란. 근데 여러분 민비도요. 매간매직 장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간직을 돈을 많이 주고 샀으니까 다시 또 농민들한테 뜯어서 또요. 그 자기가 그 간직 상값을 도로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들의 부패와 수탈이 심했습니다.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농민들이 벌떼처럼 자주 일어났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자, 동학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누구나 평등하다. 누구나 다 가슴에, 나 마음에 하느님을 다 모시고 있는 하늘같이 귀한 존재다는 그 사상을 내세워서 지배층의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층에게 큰 호응을 얻습니다. 자, 큰 호응을 얻었는데, 혹시 무민의 제로 누가 가셨다고요? 1864년에 바로 동학의, 자, 동학이란 종교의 할아버지, 조상님 누구요? 최재우가 처형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 교주 누구요? 최시형이 이제 동학을 이끌게 되는데요. 자, 최시형 이 사람은 여러분 이분이요 동학의 교조 최재우고요. 이분이 동학의 이대 교주 최시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니죠. 옷도 지금 막 흐트러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동학 농민운동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잡혀서 가슴 고문을 다 겪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처형 직전에 찍힌 사진이라서 이렇습니다. 자, 이분은요 이제 여러분 노비는 신분으로서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노비 같은 여러 잡일을 하는데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머슴이라고 합니다. 양인 중에서 이제 품삯을 받고 집안에 여러 농사일이라든 집안일을 해주는 머슴이었어요. 이분께서. 자, 머슴이었는데 이 최재우는 몰락 양반이잖아요. 근데 최재우가 이제 이 사람의 사람됨을 높이 봐서 이제 받아들여서 이분이요 쑥쑥 커서 이제 이대 교주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최시영 이분께서는 과부랑 혼인하셨대요. 당시에 여러분 과부랑 결혼한다는 것도 엄청 파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 어쨌든 게임분이세요. 자, 그러면 교과서 다시 볼게요. 여러분 아까 머슴살이도 하고 또 가부랑도 결혼한 이대 교주 최시형이 자 뭐를 정비했대요? 동학의 포접제라는 조직망을 정비했대요. 자, 포접제는 자 마을이나 군 단위로 한 마을 한 개 군 이런 단위로요 접을 조직하고
수십 개의 접을 포로 묶어서 포교의 기초 조직으로 삼았다. 자, 그러면 뭐 우리 여러분 그 진주에 뭐 초전동, 하대동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접. 이 수십 개의 접을 뭐로 묶었다는 거예요? 뭐 진주에 여러분 수십 개의 이런 마을들을 하나로 진주시 포로 묶어서 포교의 기초 조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 조직을 정비했어요. 그래서 포교에 힘쓰면서 자, 이대교주 최시영 때 이제 동학은 우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까지 퍼집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지방간들은 그거 교조체제하고 혹세무민의제로 처형됐으니까 당연히 핍박받죠. 지방간들은 동학을 탄압하고 농민들에게 동학교도의 누명을 씌워 수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농민들한테 삥 뜯고 싶으니까 농민들에게 뭐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동학교도지 하면서 막 재산을 몰수하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막 했다는 겁니다. 자, 동학교도들은 처형당한 교조 체제 후에 억울함을 풀어주고 동학의 종교적 자유를 얻으려는 교조신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동학교도들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믿는 종교 동학이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인정받아야 된다? 억울하게 혹세무민의제로 처형당한 교조 체제후가 떳떳해져야 됩니다. 그 체제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동학의 종교적 자유를 얻으려는 자 교조 체제후의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주는 운동을 벌였어요. 자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학교도들은 자 뭐 충청도 보은과 전라도 금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울분이 많이 찼죠. 계속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이 집회에서는 지금 나라꼴이 이게 뭐냐? 종교적인 요구 외에 여러분 자 분통 터지죠. 탄간우리 처벌.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과 서양 세력의 배척 이런 정치적인 구호도 제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은과 금구 집회에서는 무슨 내용까지 나온다고요? 교조신원운동 플러스 이제 탄간우리 처벌, 일본과 서양의 배척, 그래서 이런 반봉건 또 뭐요? 반외세 봉건적인 수탈에 저항하고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는 그런 정치적인 구호도 제기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동학이 얼마나 근대적 평등 사상을 펼쳤는지 아까 여기 보시면 동학당에 여장부가 있다. 자 그런 내용도 있고 여기도 보면 자 부녀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인격수 존중해야 된다. 신분질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동학은 이제 예, 여자까지도 이제 남녀 모두 사회 지도자인 군자가 될 수 있다. 뭐 동학농민군 지도원 이소사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 그리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취급 못 받는 뭐 예 그 뭐 노비라든지 상놈 이런 거 뭐 이런 신분 질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녀자 이 부녀자는 여러분 부인과 여자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 결혼 안 한 여자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린이도요. 어린이라는 명칭을 그 이후에 여러분 3대 교주가 누구냐면 이대는 아까 최시영이잖아요. 3대가 그 여러분 그 33인 있잖아요. 그 3.1 운동의 민족 대표자 33인 그 중에 한 분인 손병희 이분께서요. 3대 동학교주거든요. 3대 동학교주 이분의 사이가 누구냐면 소파 방정환입니다. 이 방정환 이분은요. 보면 몸이 되게 비대해서 소파 좋아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소파에 잘 앉아있게 생기긴 했는데 실제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파도를 일으키겠다 해서 소파 방정환인데 이분께서 어린이날도 제정하고 여러분 어린이라는 명칭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병희 때는 이제 동학이 이제 천도교라는 명칭으로 예,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천도교에서도 이제 여러분 어린이를 여러분 인격체로 존중해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모습이 동학 때부터 있습니다. 동학은 뭐 만민평등에 누구도요 부녀자 어린이까지 이렇게 자 똑같이 예 근대적 평등의식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여러분 고부 농민분기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 앞에서는 교조신원운동으로 이걸 안 들어주니까 결국요 충청도 보은 전라도 공구에서는 이제 반봉건 반회세적인 목소리까지 나왔다까지 했어요. 자 고부 농민분기 자 여러분 전라도 곡창지대인 고부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전라도 곡창지대가 안 털려서 육지로 누구 우리 여러분 진주성, 바다로는 이순신 장군이 딱 막아줘서 여러분 곡창지대인 전라도가 안 털려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이 더 북진을 못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전세가 역전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라도 곡창지대 여기는 많이 나오니까 당시에 여러 메간매직으로 관리가 된 탄간오리들이 여기 여러분 완전 배치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전라도 곡창지대인 고부, 여러분 지금 현재는 그 고부면이라는 그 면은 여러분 군보다 작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당시는 고부군이라고 규모가 컸어요. 커서 이 전라도에서 가장 기름진 여러분 호남평야의 제일 금사라기 땅 고부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그 생산량이 많아요. 이 고부에서 군수 조병갑이 부정부패와 행포로 농민들의 원성이 높았대요. 이 사람이 고부군의 군수 조병갑, 여러분 조병갑이요. 이 사람이 그냥 탄간오리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역사 이름을 남기는 것도 여러 질이 있는데 이렇게 더럽게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을 아주 진짜 먹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정부패와 행포로 농민들의 원성이 높았어요. 창의적으로 잘 뜯었습니다. 조병갑은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만석벌을 쌓은 뒤 물세를 징수하고 농민들에게 불효한 죄, 화목하지 않은 죄 등을 명목으로 재물을 탈취했어요. 여러분 조병갑 이 사람은요 당시에 중앙에 연줄이 있어서 이 사람 아빠가 영의정 조두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그냥 금사라기 땅에 자기가요 이제 꽂혀진 겁니다. 군수로 이제 그 임명돼서 창의적으로 돈을 뜯는데 기존에 여러분 이미 그거 물을 가두는 보가 있어요. 보가 있는데 기존에 이미 물을 저장해놓은 보가 있는데 농사 용수로 쓰는 보가 있는데 자기가 돈 뜯고 싶어서 농민들을 동원해서 새로운 보를 쌓게 했어요. 이 보가 이제 수확량이 만석이라 나온다는 만석보인데 이 세 보를 이용하였다는 명목으로 또 물세를 거두어서 착복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가 있는데도 농민들을 이용해서 보 만들고 그럼 너네들 내가 만든 보에서 나온 물 썼잖아 하면서 물세를 또 거뒀대요. 자 그리고 또 창의적으로 너희 왜 불효했냐 왜 싸우냐 하는 죄 등을 명목으로 여러분 또 벌금을 딱 막 매겨서 뜯었대요. 또 자신의 아버지 조병갑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공과 덕이 얼마나 높은데 하면서 공덕비를 만들려고 농민을 수탈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공덕비 만들려고 농민들에게 돈을 뜯었어요. 자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그 전봉준의 아빠가요 이제 고부 사람들이 전봉준 아빠한테 전봉준 집안이 몰락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글자를 아는 똑똑한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부 군민들이 이제 조병갑의 수탈을 견디다 못해서 전봉준 아빠한테 좀 이제 말 좀 잘 해달라라고 이제 읍소를 하니까 이제 전봉준 아빠가 자신이 총대를 메고 이제 고부 가나에 가서 이제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하소연을 했는데 이 전봉준 아빠가 두들겨 맞고 시체로 돌아옵니다. 자기 아빠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누구를 지도자로 해서 봉기하게 됐나? 전봉주를 지도자로 해서 봉기하게 됩니다. 몇 년? 1894년 갑오년에 봉기하게 돼요. 자, 여러분 그 전봉준을 지도자로 해서 봉기했던 이유가 여러분 자기 아빠가 이렇게 고부가나에서 맞아 죽었죠. 그런 여러분 개인적인 울분도 있고 또 전봉준 이 사람이 몰락 양반으로서 글도 꽤나 있고요. 병서도 많이 보고 해서 이제 진법도 이렇게 펼칠 줄 아는 그런 군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사람이 담대하고 몸도 다부지고 그래서 여러분 몸은 키는 크지 않지만은 녹두콩같이 좀 작지만 다부지고 눈빛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를 이끌만하다 해서 전봉준 지도자로 해서 봉기하게 됩니다. 자 농민들은 바로 조병갑의 고부 가나를 습격하고
수탈의 상징이었던 괜히 만들어서 물새나 뜯는 만석보를 허뭅니다. 그래서 이에 정부가 새로운 군수 조병감 말고 다른 군수를 임명하니까 농민들은 이 군수가 잘하겠다 하니까 뭐 이제 스스로 해산했어요. 그러나 자, 사태를 수습하려고 파견된 안핵사, 여러분 달래고 꾸짖는 신하라는 뜻이에요. 달래고 꾸짖는 사신. 달래고 꾸짖는다 사신. 이 사람은 뭐냐면 무슨 밀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안핵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달래면서 꾸짖는 거예요. 아이 너 이렇게 억울했니? 하고 아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렇게 여러분 당근과 채찍을 주는 안핵사를 보냈는데 이 안핵사 이용태 이 사람도요 쓰레기예요. 그래서 이용태가 봉기에 참여한 농민들을 오히려 통합교도라는 제목으로 잡아들이고 뭐 가족까지 체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달래러 온 안핵사 얘가요 엄격하고 그놈하고 진지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가 지금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의 분노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봉기 볼게요. 자, 고부 농민 봉기에 가담한 농민들이 여러분 안핵사 이용태에 의해서 연이어 처벌되자 자, 전봉주는 손하준과 함께 전라도 각지의 농민군을 모아 무장해서 대규모로 봉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무장해서 여기 자,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여기 고부 지역에서 아까 그 조병갑의 수탈 때문에 들고 일어났죠. 들고 일어나서 이제 고부관을 습격하고 이제 새로운 군수가 와서 해산했는데 안핵사 이용태의 지금 행포 때문에 다시 무장에서 다시 봉기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무장에서 봉기. 자, 그래서 자 무장에서 대규모로 봉기했다. 농민군은 다시 고부를 점령하고 이제 백산으로 이동한 후 전봉준을 대장으로 하는 지휘부를 구성했대요. 자, 그래서 백산으로 이동한 후 전봉준을 대장으로 하는 지휘부를 구성했는데 여러분 이거 백산은 그냥 이름 없는 야산이었대요. 야산인데 농민군들이 당시 여러분 염색 기술 이런 게 발달하니까 흰옷 입잖아요. 그래서 농민군들이 까맣게 여러분 하얗게 이렇게 다 모여들었다고 해서 농민군들의 흰옷 때문에 산이 하얘 보여서 백산이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면 백산 그리고 앉으면 죽산이라 했는데 왜 서면 백산이냐면 흰옷을 입어서 앉으면 왜 죽산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그 농민군들이 죽창 있죠. 그거 대나무를 비스듬하게 깎아서요 뾰족하게 만든 죽창 이걸 들고 무기라면서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는 자, 이 백산으로 이동한 후 여기서 여러분 지휘부를 구성하고 4대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대에 이제 큰 줄기가 되는 명령을 발표하였어요. 자, 그리고 경문에는 들고 일어서는 글에는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한다 라는 뜻을 여러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해요?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제폭구민 그리고 또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 자, 나라를 돕고 백성이 편안히 한다. 나라를 보조해주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보국안민 이렇게 제폭구민, 보국안민 등의 구호를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휘부 구성, 백산에서 지휘부 구성, 또 4대 강령, 행동 강령 발표하고, 자, 캐치프레이즈, 제폭구민, 보국안민 이런 구호를 담았어요. 자, 그래서 농민군은 이제 황토현에서 강군을 격파하고 전라도 서남 쪽에 정읍, 고창, 무장, 함평 등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와 지금 농민군이 황토현 여기 보시면 황토현 전투 여기 있죠. 황토현 전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읍, 고창, 무장, 함평도 보세요. 정읍, 고창, 무장, 함평 이런 데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규모가 막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정부가 중앙군을 파견했어요. 그 중앙군 여러분 그거 중앙군이 우리 조선에서 제일 잘 써는 정예부대잖아요. 근데 중앙군을 파견했는데 이 중앙군을 여러분 농민군이요. 황룡촌 전남 장성에서 격파했습니다. 황룡촌 여기 황룡촌 전투 전남 장성에서 격파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디까지 점령했다? 전주성까지 점령했대요. 여러분 전주성 여기 보시면 여기 전주성. 근데 여러분 전라도에서 넘버원 가는 도시가 어디예요? 전주.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주니까 라 하잖아요. 심지어 근데 전주는요, 당시에 조선왕이요, 여러분, 무슨 이씨예요? 전주 이씨. 이건 여러분, 본관이 전주라는 건데, 조선왕의 그거, 여러분, 성씨의 시조, 이씨의 시조가요, 전주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 이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선왕실의 근거지잖아요. 근거지인 전주성까지 점령했다. 이거 여러분 이제 그래서 당시에 조선 정부가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이거 점령하려고 점령한 건 아니고 농민군이요 강군한테 밀리다가 어쩌다가 그냥 전주성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자, 전주성까지 점령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제 저 논란 조선 정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뭐 동학 이건 한자로 보국 안민 나라를 여러분 보조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하고 예 백성을 구한다. 이런 거 여러분 막 들고 일어나서 지금 전주성을 점령한 모습. 이게 여러분 축창이에요. 축창 여기 축창. 그래서 앉으면 그거 죽창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해서 여러분 백산에서 이렇게 지도부를 구성하고 4대 그 행동 강령도 만들고 그리고 제폭구민 보고감민 이런 거 만들었다 했잖아요. 자, 그 모습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 여러분 이제 114쪽. 자, 직강소 설치와 개혁안의 실천. 자,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에 놀란 정부는 청해 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짜증나죠. 저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에 놀랐대요. 놀라서 또 누구 요청이요? 청나라의 군사지원 요청하죠. 여러분 청나라 군사지원이 지금 한 번, 두 번, 몇 번째예요? 벌써 세 번째죠. 이모군란 때, 갑신정변 때, 또 지금 갑오 농민전쟁, 그리고 바로 이제 갑오년 또 동학농민운동 진압하려고. 여러분 그럼 청군 신났죠. 청군 여러분 아까 이모군란 82년 또 언제요? 84년 갑신정변 또 언제 오는 거예요? 94년 또 여러분 10년 만에 또 신나게 청군이 아싸 하면서 띵후아 하면서 와 또 간섭할 거리 생겼네 하고 신나게 아산만에 상륙했어요. 아산만이 어디냐면 아산만이 아산만이 어디 갔네. 여러분 여기 교과서 115쪽에 여기 좀 보세요. 아산만 충청도 아산만에 청군이요 1894년 5월 5일 이후에 여러분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로 제정하는 날에 오잖아요. 자 왔다이 청군이 자 근데 청군이 여러분 오면요 기억나요? 그 갑신정변의 결과 여러분 텐진에서 저것들끼리 뭐예요? 너 서로 조선놀이잖아. 그러니까 군대 보낼 때는 서로 알려주기다 한 거 여러분. 텐진 조약을 근거로 해서 일본군에게 청군이 우리 조선에 파병 가거든 하고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도 그럼 우리도 가야겠네. 우리 일본 거류민 조선에 사는 일본 거류민 보호하러 우리 가야겠네 하고 일본군도요. 바로 하루 상관으로 어디로 와요? 지금 보시면 인천으로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 지금 속내가 시꺼매요. 그래도 보세요. 청군은요. 충청도 아산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면 지금 뭐세요? 동학농민운동 진압하는 곳이랑 가깝죠? 가까운데 지금 일본군 어디로 기어 들어와요? 인천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건 지금 여러분 어디 노리는 거예요? 수도 한성을 노리고 들어오는 여러분 그 시커먼 속내가 보이죠? 자 이렇게 하루 상관으로 지금 외세가 청나라와 군대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 야단났죠? 그래서 일본은 자, 일본은 여러분, 그 이모군란 그 피해 보상으로 이제 조선과 일본이 맺은 제물포 조약, 여러분 제물포 조약으로 우리가 그 공사관 부서진 거 막 배상해주고 또요, 일본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대를 주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군대 주둔 조항. 이거 제물포 조약 보여줄까?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제물포 조약 이거 이모군란 결과 제물포 조약 일본에 배상금 지불하고 일본군이 공사관 호위를 위해 한성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해 주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의 주둔 허용이 제물포 조약. 자 그리고 갑신정변 결과로 맺어진 여러분 텐진 조약은 일본이 청과 맺었는데 일본과 청이 이제 청나라 수도 베이징 앞에 항구 텐진에서 맺은 건데 조선에서 우선 군대 다 빽하고 앞으로 조선이 군대 보낼 때는 서로 알리자라는 거.
그래서 조선 정부가 청군을요, 전두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불렀지만, 일본군은 뭐 때문에 또 왔다고요? 제무포 조약으로 군대 주둔 내용이 있잖아요. 텐진 조약으로 이제 상호 파병, 그러니까 상호 통보해 주는 거. 자, 텐진 조약으로 통보하고요. 그리고 군대 주둔은 뭐요? 제물포 조약으로 이제 군대 주둔하는 거. 이걸 구실로요. 대규모 병력을 인천에 상륙시켰어요. 자, 그래서 5월 6일에 왔다고 했어요. 5월 5일에는 1894년 5월 5일에 하루 앞서서는 여러분 청나라 군대가 충청도 아산만에 상륙했다고 했고요. 자, 이와 같은 여러분 진짜 먹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농민군은 청과 일본 군대의 철수가 당연히 우선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농민군은 패정개혁안, 정치의 폐단을 개혁하는 여러 안건을 제시하면서 우선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청나라 일본 군대가 와서 지금 난리 났다. 우선 우리 정부가 정치의 폐단을 좀 개혁해 준다면 이거를 받아주면 우리는 이제 화해의 약속을 하겠다 해서 정부와 뭐를 맺었다. 전주 화약을 맺고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을 맺고 어디서 물러나게 된다. 전주성에서 물러났어요. 자, 이후 농민군은 전라도 각지에 스스로 통치하는 기구인 직강소를 설치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정부와 이제 동학농민군 간의 약속 패정개혁 여러 안건을 실천해 나갑니다. 전라도 각지 자치기구인 직강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강을 모아주는 그런 자치기구를 설치해서 패정개혁안을 실천해 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패정개혁안 보시면 여기 있죠. 1조. 전운소를, 이 첫 번째 전운소를 혁파하고 이전과 같이 각 읍에서 조세를 상납하게 할 것. 그럼 전운소는 운반하고 전달하는 관청인데, 운반하고 전달하는 관청이 뭐가 나쁘냐면, 조세를 운반하고 전달하는 기관인데요. 보세요. 조세는 여러분, 10분의 수확량이 한 10분의 1 정도를 이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쌀을 걷는 거잖아요. 근데 무겁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80%가 산지고. 그러니까 배에다가 잔뜩 좋은 선에다가 조세를 운반하는 좋은 선에다가 실어서 여러분 조창에다가 이렇게 쌀을 걷어들이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 같은 선박구입과 같은 운영 비용을 누구한테 떠넘겼다? 백성에게 떠넘겼대요. 그래서 조세 운반선 구입 비용 같은 것을 백성에게 떠넘기는 전운소를 없애버리고 이전과 같이 그냥 각 읍에서 자체적으로 조세를 서울로 보내게 할 것. 오히려 전문 운영기관인 전운소가 폐단이 크다. 그러니까 각 읍에서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 조세 상납하게 하겠다 할 것. 이게 패정개혁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탄간오리를 징계하고 쫓아낼 것. 조병각과 같은 새끼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각종 항목의 결세액은 평균 분배하되 마구 걷지 말 것. 이거 여러분 결세가 뭐냐면 결은요. 옛날에는요 토지 단위를 지금처럼 절대 면적이 아니라 수확량에 얼마만큼 수확량이 나오는가, 얼마만큼 소출이 나오는가로 면적을 파악했거든요. 이게 결부제인데요. 결부제. 여러분 부가 뭐냐면요. 지게로 지어 나르는 걸 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에 지는 지게 있잖아요. 한 지게 가득 지고 나르는 것을 한 부라고 합니다. 근데 지게로 100번 지어 나르는 수확량을 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게로 100번 지어 나를 정도의 수확량이 나는 땅을요. 농토를 일결이라고 해요. 그러면 농토에 붙이는 세금을 결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세도 정치기에는 이제 여러분 땅은 도망가지 않으니까 결세가 많이 여러 결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이 생겼거든요. 각종 항목의 결세액은 평균 분배하되 마구 걷지 말아라. 그래서 결세를 무분별하게 마구 걷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9번째
각국 상인은 항구에서만 매매하게 하되 한성의 점포를 열거나 각지에서 임의로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 각국 상인은 항구에서만 매매하게 하되 한성의 점포를 열거나 각지에서 임의로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 이거요, 여러분, 조청 수륙 무역 장정, 이거 양화진과 한성이 개방됐잖아요. 그 이후로 뭐 여러분 제국조약, 뭐 미국, 또 뭐 일본 이런 나라들도 막 이제 여기저기 침투해서 막 장사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상인은 항구에서 매매하게 하되 한성의 점포를 열거나 각지 임의로 행사하지 못하게 해라. 10번 보부상의 폐단이 많은 혁파할 것. 여러분 이거 보부상 얘기가요. 앞에 기억나요? 갑신정변 때도 보부상 단체 있잖아요. 해상공국을 철폐하고 자유상업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그냥 보부상 얘네들이, 여러분, 부상이 뭐라고 했어요? 지게장수라고 했어요. 보상은 보따리장수. 지게장수, 보따리장수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조직, 카르텔 이걸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 상행위를 독점하면서 일반민들이 상행위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부상 인편단이 많으니 혁파해라. 자, 13안은요. 대원군이 국정에 관여하면 백성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을 것. 여전히 대원군에 대한 진한 사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은 좋고 누가 지금 엄청 싫다는 거예요. 대원군 반대로 하는 고종, 민비 세력이 짱 싫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패전개혁안 이걸 제시해서 전주회장 맺었고 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치기구 직강수 설치해서 패전개혁 실천에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주화약 체결 이후 여러분 지금 전라도 각지에서는 뭐가 생겼다? 농민자치기구인 직강소가 생겨서 패전개혁을 실천해 나갔고요. 여러분 전주화약이 조선 정부와 그리고 동학농민군끼리 서로 맺은 하해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조선 정부도 패전개혁안 실천해야겠죠. 그래서 조선 정부는 뭐를 설치했대요?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했어요. 교정청. 자, 그래서 바르게 본받는 이 교정청에서 이제 조선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으로 개혁하고자 설치한 기관입니다. 이후 일본이 조선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교정청을 혁파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했어요. 이게 여러분 왜 그렇냐면 지금 우리가 전주성을 동학농민군이 어쩌다 보니까 점령하게 됐잖아요. 밀리다가 그냥 전주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전주성을 우연하게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 한때적 논란 청부가 누구누구 불러들었어요. 청나라군 불러들이니까 여러분 제물포 조약과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누구도 왔어요. 바로 일본군도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항으로 여러분 청군 5월 5일날 왔고 일본이요 5월 6일날 아산만으로 일본군 그리고 와서 일본이요 이제 우리나라가 전주화약을 해버리니까 있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이제 더 주둔할 명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청나라하고가 일본군 보고 이제 우리가 서로 화해해버렸거든. 그래서 미안하지만 도로 가줄래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계속 남아있으려고 트집 잡는 게 뭐냐면 너네들 왜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냐. 내정개혁 좀 해야겠다. 내부정치 개혁을 해야겠다. 우리가 해줄게 하면서 막 간섭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거든 하면서 일본으로서 벗어나서 이제 뭐 건덕지를 잡으려고 내정개혁 문제로 트집 잡는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지금 패전개혁하고 있거든 해서 여러분 여반듯이 설치한 기관이 이제 전주화약을 해서 패전개혁을 하겠다고 설치한 기관이 교정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이 자주적으로 내정개혁하려고 만든 거죠. 자, 그래서 교정청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이제 여러분 우리 하해했거든 동학농민군이랑. 그러니까 진압할 일 없어 가줄래? 청일 양국군대 철수를 요구했어요. 자,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한 후 청군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갈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제대로 개혁하란 말이야 하면서 경복궁을 불법 점령한 이후에 누구를 기습 공격한다? 인천항을 통해 아산만에 들어온 여러분 청군을 기습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몇 년 동안 1894년에서 1895년 우리 여러분 조선을 노린 중결승전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일본이 이렇게 한판 붙었다. 일본이 기습 선제 공격을 했다. 근데 일본군은
여러분 근데 보세요. 청군, 일본군 이게요. 청나라는요 무슨 근대적 개혁했어요? 양무운동. 그리고 일본군은요 메이지 유신. 그래서 정신까지 다 서양식으로 이렇게 바꾸느냐, 기술만 서양식으로 바꾸느냐에 지금 서로 대결이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청나라 대패 일본군은 평양 전투와 항해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청의 본토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청나라의 그 집권자가 서태후라는 사람인데 이분이요 되게 자기 사치가 심해서요 뭐 북양 함대 같은 그 이제 해군 함대 비용도 자기가 다 빼쓰고 이랬대요. 그래서 제대로 그거 너무 부실하게 운영돼서 제대로 그거 군사 무기 이런 게 갖춰지지 못했답니다. 뭐 그렇대요. 자, 그래서 지금 청일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둔 일본은 신나죠. 이제 청과 일본 동네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청은 조선에서 발 빼야겠죠. 그래서 청은 눈물을 흘리면서 조선이 자주독립국가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일본에게 땅까지 뜯겨요. 어디 뜯기냐면 여러분 요하, 랴오호강 동쪽 우리 여러분 옛날 우리 고구려 때 우리의 땅이었던 뭐요 여러분 랴오등 반도 뭐 여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통일신라 우리 발해 망하고 이제 그 뒤로 우리 잃어버린 그쪽요 랴오등 반도와 또 타이완 등을 할양하며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대요. 일본이 여러분 엄청난 이득 일본 어디 얻었어요? 대만이 안 나오네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 일본이 랴오등 반도 여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요하거든 랴오허 이렇게 쭉쭉쭉쭉 여기 동쪽 랴오등 반도 여기랑 또 여러분 지금 여긴 안 나오죠. 여기 대만 여러분 타이완 섬요 그 일본의 랴오등 반도와 타이완 등 대만을 할양하며 막대한 배상금도 지불하기로 하였대요. 일본은 신났죠. 자 랴오등 반도도 얻고 여러분 대만 섬도 얻고 짭짤하게 돈도 받고요. 자 그런데 이때 찬물을 끼얹는 녀석들이 나타나요. 만주 진출을 노리고 있던 머시기가 시베리아 불곰 얼음 위에서 사는 러시아가 누구랑 함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의 랴오등 반도 점유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한다며 일본을 압박하였어요.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요. 지금 일본의 랴오등 반도 너 이거 도로 뱉어내라. 도로 토해내라 하면서 일본을 압박한 걸 뭐라고 하냐면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이요. 보세요. 지금 일본이 러시아랑 서로 이제 맞다이로 싸워도 이기기 힘든데 프랑스, 독일까지요. 왈왈왈 셋이서 거리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이 러프도 이겨낼 수 없잖아. 그래서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던 랴오등 반도를 도로 토해내요. 랴오등 반도를 다시 청에 돌려줍니다. 자, 랴오등 반도는 청에 돌려주지만은 1895년 이후로 여러분 타이완, 대만은요.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1945년까지 어디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후 지금 랴오등 반도를 토해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일본은요 엄청 그때 재미 봤어. 지금 대만도 먹었고 배상금 진짜 짭짤했거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요 전쟁하면 돈을 버는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막 갖게 돼요. 그래서 이때 받은 배상금으로 일본이요 이제 열심히 그거 군비도 확장하고 공장도 많이 돌려서 제국주의 대제열에 합류한 반면 자 누구는 청은 깨갱 양무운동 실패해서요 막 책임론 일어나고 청나라는 우리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지금 누가 큰 소리 쳤어요? 한국 간섭에 러시아 큰 소리 쳤잖아. 러시아는 항상 여러분 부동항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요동도 자기가 먹고 싶어 하고 만주도 먹고 싶어 하고 지금 여러분 여기 러시아 이 땅이 연해주가 2차 아편전쟁으로 얻은 거잖아요. 그거 중개해준 대가로. 근데 러시아는 항상 뭐다? 이 시베리아 불공국은 항상 그거 얼지 않는 부동항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얻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만주 땅도 탐나고
이거 여러분 요동도 탐나고 또 어디요? 우리 조선도 우리가 여러분 그 갑신정변 이후에 막 조선과 러시아가 서로 이제 또 관계가 끈끈해지고 하잖아요. 항상 예, 남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노리고 있는 어디를 이 요동반도를 이제 일본이 먹은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누구도 끌어들인 거예요. 프랑스, 독일 같은 열강도 끌어들여서 도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청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새롭게 여러분 이제 민비 세력은 누가 눈에 들어올까요? 러시아 입김 장난 아니네 하고 이제 여러분 칠러적인 성향으로 예, 그 칠러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 시모노세키 조약 여기서요 청일전쟁 결과 청일전쟁 그 조약 맺었대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이런 거 배상금 내야 된다. 배상금 내야 된다. 또 조선 자주 독립국가다. 랴오동반도와 타이안 등을 할양해야 된다. 일본에 이런 내용이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지금 이렇게 봤지만은 자, 기습 이렇게 청일전쟁이 기습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요 청일전쟁에서 전세가 유리해지자 일본이 전세가 유리해지자 조선 정부군과 일본군이 이제 연합해서 농민군을 진압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이제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니까 조선 정부군이랑 연합해서 동학농민군을 마저 진압해버려야겠다라고 준비를 해요. 이에 농민군은 일본군 타도라는 반침략의 기치를 내세우며 다시 봉기합니다. 2차 봉기. 2차 봉기 보시면 자, 2차 봉기. 그래서 보면 자, 청군이 상륙하고 하루상간으로 일본군이요 인천으로 오는 이 흑심. 자, 그리고 일본군 우리나라 내전개혁을 강요하면서 교동청으로 우리 하고 있거든 거부하는 그 조선정부의 경복궁을 여러분 무력으로 점령해 버리죠. 자, 그러니까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제 그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점점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니까 안 되겠다. 반침략, 일본군 타도. 자, 목적으로 남적, 북적 농민군이 어디서 집결했어요? 지금 논산에서 집결하죠. 10월달입니다. 10월달 이제 여러분 추수 다 끝나고 나서 아까 전주화약 어디 갔니? 전주상점령. 전주상점령이 4월달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슬슬 이제 모내기 준비하고 그거 한해 농사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기 농사 다 하고 이제 여러분 추수한 이후에 10월달에 이제 다시요 재봉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지금 경복궁을 일본이 점령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군과 일본이 싸우고 있다. 안 되겠다. 우리 나라를 구해야겠다. 반침략 기치를 내세우면 다시 봉기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농민군은 수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심지어 지금 보시면 손병희가 이끄는 북적군, 여러분 손병희가 3대 교주라고 했어요. 손병희가 이끄는 북적군과 전봉준이 이끄는 남적군, 그래서 손병희가 이끄는 북적군 이 3대 교주가 되는 사람이고요. 아직 여러분 2대 교주 누구? 최시형 희하의 동학이 있었거든요. 그게 최시형과 3대 교주가 되는 손병희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북적군.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되게 종교적이죠. 되게 동학이란 종교를 바탕으로 일어났던 북접이랑 여러분 전봉준이 이끄는 남점, 전봉준은 처음 여러분 고부 농민봉기부터 시작했던 반봉건, 그러니까 봉건적인 폐단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들고 일어서는 이제 전봉준 집단이랑 종교적으로 이제 통학이란 종교를 더 우위에 두는 북적군, 그리고 정치적인 개혁을 더 우위에 두는 남적군, 이 두 이제 통학의 갈래가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북적까지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봉기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북쪽군까지 남쪽군에 합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수도 한성을 도로 일본군으로부터 탈환해야겠다 하고 논산으로 모입니다. 자, 이때 자, 나라를 구해야겠다 하고 전라도와 충청도는 물론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항해도 등에서 거국적으로 다 농민군이 봉기합니다. 농민군은 이제 북상하는 와중에 공주의 우금치에서 강군과 일본군의 연합부대를 상대로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요. 그러나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강군과 일본군에 크게 패합니다. 이게 여러분 농민군은요 당시 무슨 무기 있었냐면 농민군은 여러분 아까 뾰족한 죽창 또는요 화승총이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때 썼던 조총이에요. 조총 이 정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농민군의 무기 또 뭐 있냐면 여러분 그 장태라고 해서 이건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장태라고 해서 옛날에 그 병아리 같은 거 키우는 그런 우리로 썼던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본군은 근대식 무기로 뭐를 무장했냐면 일본군은 게틀링 기관총이라는 어마무시한 바초카프 같은 거 막 연속으로 막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무장했어요. 그래서 강군과 일본군이 크게 패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조총 이런 것도요. 우리 지방 가나에서 탈취해서 몇 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장태입니다. 당시 동학군이 만들었던 뭐 기상천외한 무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장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태요? 예, 장태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전에 시골에서 닭을 키우기 위해서 대나무를 이렇게 얽어서 만든 네. 속이 비어있는 네. 그래서 속을 이렇게 비어서 그 안에 동물들을 키우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장태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집을 한가득 채웁니다. 네. 그러면 무게도 나가지 않으면서 당시 총을 관군이 쏘더라도 그것을 뚫을 수 없게 돼요. 방패같이? 네, 방패처럼. 그 장태를 굴리고 그 뒤에 동학군들이 오게 되니까 관군들이 쏘는 총을 막으면서 앞으로 진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크게 해서 크기가 뭐 우리 임 교수님부터 저한테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굴리면서 4-5명이 가서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관군을 충청도 동학군들을 논산에서 전봉준과 이제 손병희가 만나서 공주를 진격하기 위해서 공주를 점령하기 위한 그런 전투에 벌어지는데 그 공주를 넘는 고개가 그 유명한 우금치 고개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3, 4일 동안 수십 번에 걸친 전투가 이루어지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적인 열세, 그 다음에 전략 전술의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뭐 수만 명이 희생됐다라고 이야기되고 그 이후에 동학군들이 이제 전주로 내려가서 원평 전투, 태인 전투 이렇게 해서 11월 24일 날 동학군을 이끌었던 전봉준이 눈물을 머금고 후일을 기약하자 이렇게 해서 동학군을 해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일본군이 사용했던 게틀링 기관총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기관총을 발명하게 됐다고 계속 나가죠. 여러분 이 게틀링 기관총 주목해야 될 것은 얼마나 무거웠길래 바퀴가 달려있냐. 이거 분당 200발이죠. 우리가 쓰는 건 여러분 기껏해야 그 조총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들고 온 신무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약 장전하고 한 발 쏘고 하약 장전하고 한 발 쏘는 거기 때문에 1, 2분에 한 발이에요. 근데 아까 1분에 200발 게틀링 기관총 가지고 있는 일본군에게 여러분 아니 상대가 안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자, 그냥 아예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강군과 일본군이 크게 패합니다. 이후 강군과 일본군의 연합부대는 전라도 각지에서 농민군을 싹쓸이하는 진압작전을 펼쳤고 토끼몰이식으로 아예 여러분 해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신분질서를 부정했잖아요. 통학농민운동이. 그래서 뭐 여러분 직강소 같은 거 이제 그 폐정계약을 실천한 직강소 만들고 이제
여러분 막 양반들을 욕보이고 이렇게도 했거든요. 이제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강한 그런 지역에서는요. 그러니까 양반과 향리들이 조직한 민보군도 농민군을 공격합니다. 진짜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5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했던 여러분 동그란 안경 쓴 김구 선생님 있잖아요. 100번 김구 선생님. 그분이 소년으로 동학농민군에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100번 김구 선생님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는데 이때 여러분 민보군에 참여한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바로 도산 안창호. 그래서 여러분 그분도 민족 지도자시잖아요. 독립운동 하셨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동학농민군이 신분질서 어지럽히는 이 모습 못 보겠다 하고 당신은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1894년 12월 이제 후위를 기약하고 도망간 우금치 전투를 대표한 여러분 지도자 전봉준, 김계란 등 농민군 지도자들이 이제 다 체포되거나 처형됩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 각지의 농민 봉기도 모두 진압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났어요. 여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서울로 압송되어가는 전봉준인데 저는 이거 어렸을 때 들것에 실려가서 이거 예우해 주나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여러분 믿고 있던 사람 집에 숨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고발하는 바람에 몰래 밀고 하는 바람에 잡히게 되어서 담을 막 넘으려다가 포졸이 쓰는 육각모 거기다가 종아리를 다 맞아서 으스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걷지 못해서 지금 실려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잡은 사람이 또 누구냐면 여러분 임병찬이라고 해서 나중에 최익형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던 그런 양반입니다. 이 사람한테 잡혔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이거 뒤에 여러분 배울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신분질서 이렇게 성리학적 질서를 해치는 그런 인물로 양반들에게는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전봉준이요. 자, 이듬해 각지의 농민분기도 모두 진압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녹두꽃이 떨어지고 이제 전봉준이 처형되고 여러분 청포장수 우리 민중들은 울고 가는 그런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자, 그러면 이 동학농민운동의 의의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를 개혁하려는 반봉건적 폐단을 개혁하려는 성격과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려고 한 반침략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1차 봉기, 자, 전두성 점령까지 했던 1차 봉기, 전주하야까지 맺었던 거기는 반봉건적 성격 있죠. 그래서 패전개혁안 이런 거 내세웠고요. 2차 봉기는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니까 2차 봉기 남적 북적 다 함께 일으켜서 이제 논산에 직결해서 여러분 서울로 가는 길목 공주 우금치에서 대표하는 그 2차 봉기, 이게 여러분 반침략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자, 이 농민군이 제시한 정치의 폐단을 개혁하는 안은 어디 반영됐다? 여러분 정부에서도 패전개혁을 받아들여서 직강소로 정부에서는 이제 교정청으로 이렇게 개혁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최초로 여러분 농민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혁하려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리고 이 패전개혁은 결국 여러분 갑오개혁에 이제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은 일본군이 우리 조선의 개혁을 강요하면서 아까 여기 여러분 우리나라 교정청을 혁파해버리고 뭐를 만들었어요?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내정개혁을 강요하거든요. 이때 군국기무처에서 실시하는 여러 개혁안들이 당시 일본이 청나라랑 전쟁한다고 정신이 없어서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군국기무처의 개혁에 패전개혁안이 반영돼서 실현되었습니다. 일부 반영돼서 실현됐다. 그리고 이 동학농민군의 잔여 세력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담했다? 의병에 가담함으로써 이후에 항일 의병 투쟁으로 계승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운동 기록물, 여러분 얼마 전이에요. 2023년 5월에 동학농민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뉴스 볼게요. 군자금을 대고 목숨 바쳐 책무를 다한 지도자의 결기도, 어머니를 그리며 노자를 청하는 절박함마저 고스란히 담긴 농민군의 편지, 고부 봉기에 이어 무장기포로 향한 농민군은
의로운 깃발 들어 보국 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며 혁명 정신을 선언했습니다. 분투의 과정을 모은 당대 기록물들이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전국 11개 기관에서 보존해온 문서 185점, 13,00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부패한 관료에 저항하고 외세 침략에 맞서 스스로 떨쳐 일어난 민중들, 자유와 평등, 인권으로 상징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민관 협력 자치기구 집강소를 두는 등 현대 민주주의의 원형을 쌓았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국제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과 그 정신을 공유할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과서 자 116쪽 마지막 페이지 할게요. 자료 1번. 자, 전봉준이 이렇게 들것에 자 실려가서 재판받던 기록의 일부입니다. 고부등지에서 왜 네가 민중 크게 모았냐? 가혹하게 거두어들인 것이 수만 양이 그 민심이 억울하고 한스러웠고 사를 강행했다. 흩어져 돌아가니 무슨 일로 다시 봉기했냐? 그 후에 장흥부사 이용태가 안핵사로 본고을에 와서 봉기한 인미를 동학이라 통칭하고 체포하여 그 집을 불태우며 당사자가 없으면 아내와 자식을 잡아 사륙하였기 때문에 다시 봉기하였다. 여러분, 그럼 고부농민 봉기의 원인은 지금 고부농민 봉기 원인은 여러분 이 조병갑이 갑질을 아주 더럽게 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도로 간직 산 거 매간 매직한 비용을 도로 뜯으려고 제일 노른자 땅 여러분 곡창지대 중에서 제일 여러분 수확량이 많은 고난평균 제일 수확량이 많은 고부를 일부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부군수 조병감의 타막과 수탈 때문에 고부농민봉기 일어났죠. 근데 고부군수 조병감의 횡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횡포 수탈. 자, 그리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차 봉기는 왜 일어났어요? 고부농민 봉기, 이제, 새로운 군수 오고요, 해산했는데, 여러분, 안핵사, 여러분, 이제, 어루만져주고 꾸짖는, 이제, 난을 진압한 이후에, 중앙에서 보내는 관리, 너 왜 그랬니? 하고 마음도 읽어주고, 그렇지만 좀 심하지 않니? 하는 안핵사가 오히려, 통학농민군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잖아요. 그래서 1차 봉기는 안핵사 이용태의 농민군 탄압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료 2. 자, 일본 오랑캐가 2차 봉기 당시 경문, 이거는요, 경복궁을 지금 일본군이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하잖아요. 일본이 청나라 기습 공격하고 일본 오랑캐가 구실을 만들어 군대로 동원하여 우리 임금을 핍박하고 우리 백성을 근심케 하니 어찌 그대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정의 대신들을 보건대 망령대의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여 위로는 임금을 위협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속여서 일본 오랑캐와 손을 잡아 남쪽의 백성에게 원한을 펴서 망령대 임금의 군사를 동원하여 서남의 백성을 해치려 하니 참으로 무슨 뜻이며 끝내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이거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임금을 핍박하고 자, 국가에서 군사를 동원해서 백성을 해쳐서 그래서 지금요 2차 봉기 당시 경문 이거 남쪽의 백성에게 원한을 펴서 자기가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동학 농민군 진압하려고 했죠. 이제 청일 전쟁 승기를 잡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군사를 동원해서 백성을 해쳐서. 자, 그 다음에 자료 3. 교정청이 결정한 각종 폐단 조항, 폐단 혁파 조항. 교정청은 여러분 전주화약 이후에 동학 농민군은 전라도 각지에서 직강소, 우리 조선 정부는 교정청 폐정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자, 세금 포탈이 많은 아전은 절대 용서하지 말고 곧바로 최고 형벌을 적용할 것. 여러분, 아전은요 수령 사또 밑에서 이제 행정 실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방 같은 그런 사람요. 그래서 근데 세금을 중간에 많이 포탈하는 이런 애들은 절대 용서하지 말고 곧바로 최고 형벌을 적용할 것. 공사의 책무를 막론하고 채무자의 친족에게 징수하는 일을 절대 금할 것. 그러니까 뭐 도망가면 친족한테 막 걷고 하잖아요. 그럼 가지 마라. 가급의 향리는 신중하게 뽑아 대장에 올리고 임명하는데 뇌물을 바쳐 규정을 위반하면 뇌물죄로 다스릴 것. 그럼 향리는요. 지방에 갈 일을 향리라고 하잖아요. 이 향리 신중하게 뽑아라. 얘네들이 너무 헤쳐먹는다. 임명하는데 뇌물을 바쳐서 규정을 위반하면 뇌물죄로 다스릴 거. 그러니까 돈 주고 향리 사고하는 거 이런 거 뇌물죄로 잘 다스려라. 지세를 징수하는 논밭의 원래 결수 외에 여러분 결이요 지게로 100번 지어 나르는 수확량이 나오는 소출량이 나오는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원래 결수 외에 결수를 더 배정하거나 호포에 더 거두어들인 거 원래 결수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 하면서 막 더 결수 배정하거나 호포 외에
더 거두어 드리는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 혹포제는 가가호 흥선대원군 때 실시한 이제 군포 있잖아요. 군대 가는 대신에 포내는 거, 이거를 그 모든 집이 다 균일하게 다 내게 하자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호포, 정의식 호포에 더 거두어 드리는 것을 언급하며 만약 드러나면 곧바로 다스릴 것. 이건 여러분 앞으로 그거 우리가 바로 흥선대원군 때 이제 그 대정책만 배웠잖아요. 근데 그 앞에 흥선대원군의 개혁, 그러니까 루빈쌤이랑 함께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 1, 3을 토대로 동학농민운동 역사적 의의 뭐 이렇답니다. 근데 쓰기 힘드니까 우리 쓰지 마요. 그래서 실패로 끝났으나 농민이 주축이 돼서 외세에 대항, 뭐 특히 여러분 이거 2조, 그죠? 근대사회로 전진하는 계기, 뭐 보세요. 뭐 세금을 공정하게 뭐 거둬라 하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 대규모의 근대 민족운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자, 여러분, 자, 주제 정리하기. 동학농민군은 전주 하약 이후 전라도 각지에 자치기구인 뭐를 설치했다. 자, 기강을 모으는 그런 곳, 집강소. 전주 하약 당시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뭐는 패정개혁안은 가보개혁의 일부 반영돼서 실행되었다. 그래서 가보개혁에도 반영됐다. 가보개혁은 여러분 다 이거 교정청 없애고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군국기무처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청나라랑 싸운다고 정신없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에서 부른 노래 있잖아요. 가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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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미적거리다. 을미적거리다가 그거 을미적거리면 병신된다. 이거 여러분 가보농민전쟁이니까 몇 년? 1894년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을 가보농민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보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 질질 끌어서 을미년까지 가면 1895년 을미년까지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결국 1896년 병신년에는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 해서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세는 기세가 여러분 가보세 을미적 그 병신된다 하는 그런 여러분 당시에 동학농민운동 다 같이 일어나세 하는 그런 노래가 불려졌다고 했어요. 앞에 여러분 그거 보충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즐거운 연휴 보내고 다음 주에서 안박하게 가보개혁 들어가도록 할게요. 뿅.